무책임하고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능하다는 건 어쩜 이렇게 아무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제면 경제, 그리고 안보면 안보, 우리 사회의 안전이면 안전, 이런 모든 것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전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무능이죠.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권력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뒤로 숨습니다.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정말 지긋지긋한 기득권 정치에 분노한 대중들이 뒤집어 엎은 선거혁명의 결과가 바로 이번 총선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후대에서 역사를 쓸 때는 2016년은 분노가 표출된 시대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시대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극복해온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그 분노는 저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무능한 사람들은 갑자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무능할 겁니다. 내년도 무능할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갑자기 책임지겠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중의 분노는 더 커질 겁니다. 부정부패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큰 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변하게 만드는 커다란 동력으로서 이제 대중들이 내년에 대선을 선택할 기준을 지금은 찾고 계신 겁니다. 내년에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사실 솔직한 국민 정서 아닙니까? 밀란 직전 수준인데 그걸 여의도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서 대권을 잡을 건지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의도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구할 건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그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경제 성장 담론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건 기사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 국민들은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성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힘있고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보다 이기고 성공하면 그건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잘 살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고 결국 경제 성장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악순환 고리에 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불공정한 우리 사회 구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서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거기서 이기면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모두 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점들이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 까게 하면 누가 제대로 된 성장 담론 내겠습니까? 성장 담론 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컨텐츠는 차이가 없으니까 이벤트 잘하는 사람이 뽑힐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 선장도 안 보이는 이 나라가 위기에서 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론은 큰 차이점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20년간 현장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과학기술과 교육이 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공정과 그리고 축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